자, 안녕하세요. 주식타짜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STX라는 종목을 좀 찍어보도록 할 텐데요. 사실 이슈는 다 아실 거예요. 인적 분할 이슈. 자,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는 인적 분할을 했을 때 인적 분할한 기업과 그리고 나뉘는 기업. 자, 이 부분에 대한 함수를 알아야 되는데 과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의 흐름을 비슷하게 쫓아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아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자, 지금 인적 분할을 한 이유가 뭐일 것 같으세요? 기업 가치를 높이고 성장의 날개를 달자라는 게 표면 사실이죠. 제가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 있었을 때 이런 대형주, 나름 중대형주의 작전을 많이 봤었죠. 자, 과거에 2011년도에 STX, 그쵸? 그룹들이 일단 상장 폐지가 한번 들어간 게 있고, 엔진, 그리고 페노션은 하림의 인수가 됐죠. 자, 결국은 핵심 사업부 하나는 남겨둔 거는 이해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된다고 생각했죠?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 존속 가치가 있는 게 있고 분할이 됩니다. 사업부가 분할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지금 뭐 8대 2다 뭐 이제 예를 들어 한 주를 들고 있는 사람한테 0.2주를 주고 남은 거는 현금으로 준다. 이런 것들을 계산하고 앉으면은 여러분들은 절대 시장에서 우뚝 설 수가 없습니다. 뭘까요? 지금 나와 있는 것이 니켈과 리튬 사업. 인도네시아 쪽을 이용해서 우리가 리튬과 니켈 이 초점을 맞춰서 간다는 거잖아요.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인가요? 1조가 안 되죠. 자, 그러면 이때 부근 때에는 얼마였을까요? 4천억밖에 안 됐죠. 자, 여기는 얼마였나요? 1조가 넘어가죠. 우리는 시장에서 라운드 피겨라고 해서 제가 20년 동안 펀드 매니저 할 때 어떤 법칙이 있었는지 아세요? 1조를 넘어간 상태에서 만일에 상당 기간 동안 오래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시장의 참여자들이 분명히 이 종목에 대한 가치를 상당 부분 주고 있다. 왜? 차익과 그리고 매수와 가격을 부르는 애들의 싸움의 공방전에서 분명히 그 구간대를 지키고 있다는 거는 우리는 상당 부분 머물러 있느냐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인기 가수, 자, 편하게 말씀드리니까 제가 편하게 말씀드리는데 쉽게 오늘은 가볍게 갈 겁니다. 왜? 결국은 알아야 되는 건 뭐냐? STX 인적 분할 후에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나한테 새로 들어오는 주식이 어떻게 될 거고 지금 STX 주가가 어떻게 될 건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냥 단순히 어떠한 주식이 0.2주가 들어오게 되면 기분이 해피한 건가요? 아니죠. 만일에 무상증자가 들어왔다고 하면 무상증자 들어온 거를 권리락일 이전에 차익을 내서 또는 권리락일 때 팔든가 아니면 이 기업이 그 무상증자 물량까지도 반영을 해서 내가 가지고 한다고 한다면 큰 수익을 2배로 줄 수 있는 것인가를 판단해야 되는 게 주식 투자의 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에코프로라는 기업이 어떤 기업이에요? 뭐 양극재 좋습니다. 에코프로비엔 다 좋은데 중요한 건 뭐예요? 자, 리튬 사업에 집중돼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2030년도까지 미래를 전망을 하고 주가가 달리고 있는 건데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있죠. 금양이란 종목이 어떠한 것들 때문에 4,000원에서 19만 원까지 갔다가 현재 12만 대에 와 있나요? 리튬이죠. 콩고의 리튬 채굴권을 1조 원 가치를 350억에 사왔다. 이게 바로 시장의 한 영역에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당신은 금양이란 종목을 부정하세요라고 한다면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흰 고양이, 검은 고양이 할 것 없이 가장 중요한 건 시장의 의견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금양이란 종목은요. 현재 10조까지 올랐다가도 지금 4, 5조 정도의 오랜 시간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그쵸? 그리고 상당 부분 오랜 시간 주가가 급등 후에 완만한 조정 이후 그리고 급등을 한 거죠. 자, 이거는 시장의 의견으로 남기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콩고에 광산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 중요한 부분은 뭐다? SX는 뭐를 향해서 가는 것 같으세요? 우리는 이런 종목을 봤을 때 딱 한마디랍니다. 아, 중대형주의 작전이 들어오는구나. 자, 아니 이런 종목이 어떻게 작전을 해요? 저는 살다 그런 거 본 적이 없어요. 이런 말씀 하시죠?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국내 시장의 모든 종목들은 세력이 존재한다.
그쵸? 나쁘게 말하면 세력을 나쁘게 보시는데 상승에 힘을 넣어주고 어떠한 업종이나 업황이 바뀌었을 때 하방으로 이끄는, 즉 어쩔 수 없이 분위기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올랐어요 라고 하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반등을 하겠죠. 거기에 힘을 실어주는, 추가적인 힘을 실어주는 걸 우리가 세력이라고 하고, 안 좋은 업황이 발생됐을 때 하방에 추가적인 하방을 이끄는 걸 하방 세력이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STX에 들어와 있는 부분은 개인들의 힘이냐라고 한다면 그렇진 않다. 왜? 제가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서 펀드 매니저 했다 했죠. 자, 최근에 STX가 인적 분할을 하는 이유가 지금 대주주로 위치돼 있는 지분구조 볼게요. 50%가 돼 있어요. 이걸 보여드리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서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자, APC 머큐리, 그쵸? 50%의 지분을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죠. 얘네들의 의도는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인적 분할 후에 주가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남아 있어요. 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5일선 탔으니까 좋아요. 갭을 메꿉니다. 이런 말 하죠. 오늘 부분은 여러분들이 서점 가서 공부한 그 구간대에 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 5일선을 깼다가 지금 살짝 무너졌지만 다시 탈 거야 라고 하죠. 중요한 건 뭐예요? 이 5일선은 누가 만들어낸 거다? 5일 동안의 거래 일수에 대한 평균적인 가격 수치가 만들어낸 것이고, 향후에 20일이 지나게 되면 20일 동안의 거래 평균의 급등이 나오더라도 수렴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생각하지 마라. 기술적인 부분은 의미가 있다 없다. 인적 분할을 하는데 중요한 건 물류 사업을 떼내서 간다. 자, 의미 있다? 알짜를 떼놨다? 아닙니다. 뭘까? 금양이라는 종목이 실제로 이 리튬 사업 하나만으로도 주가가 5만 원대, 4,000원에서 5만 원 올랐지만 올해 들어서 5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갔다는 이 전제 조건을 잡고 핵심 광물, 그리고 최근에도 중국에서도 광산 채굴권에 대해서 얼마의 가치를 부를 것이냐라고 했더니 어떻게 됐죠? 예, 10억에 시작한 리튬 광산권이 얼마로 낙찰이 됐습니까? 3천억에 낙찰되지 않았습니까? 중국에서도 각 민영업체들이 혀를 올리면서 어떻게 하면 리튬 채굴권 광산권을 따낼 것인가 라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플러스 알파적으로 국내에 있는 금양이라는 애에 대한 멀티플을 상당 부분 많이 부여했죠. 왜? 실적은 안 나오는데도 주가가 100배가량 올랐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어떠한 수단을 할까? 만일에 니켈 그리고 리튬 요런 거를 갖다가 인도네시아를 엮고 했는데 안 먹히면 어떻게 하지? 플러스 알파적으로 그래, 인적 분할하면 어떨까? 이 함수가 작용을 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지금 51%의 대주주 머큐리도 충분히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인적 분할 후에 어떠한 행동을 할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기술해 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종목에 대한 거는 2010년도부터 이 기업의 재무 담당자는 바뀌지 않았어요. 벌써 임원이 됐고요. 그리고 이 업종을 커버하고 있는 애널리스트, 그리고 저희 연구소에 있는 펀드 매니저 했던 애들한테 다 이렇게 활동을 통해서 최근에 이 종목을 어떻게 봐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참고를 해놨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변동성 플레이어가 답이다. 그리고 인적 분할 후에 어떻게 내가 가져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여기에 적어놨습니다. 자, 그렇게 한다면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6227-8706으로 STX라고 보내주시게 되면 이 모든 함수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인적 분할 안 받으셔도 되지만요, 했을 때 어떤 향방이 나뉠 것인지에 대한 스토리, 그리고 실제로 인적 분할을 행했던 최근의 업체들 10년 동안 주가 향방이 어떻게 됐었는지에 대한 스토리, 그리고 분석, 멀티플, 실적을 가지고 정리한 자료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죠? 자, 010-6227-8706으로 STX라고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이 자료를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종목은 어떤 걸 다루고 있다? 목표는 하나다. 뭐다? 상사기업이잖아요. 상사기업이 2차 전지 산업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광물을 다룬대요. 핫한 리튬과 니켈, 2차 전지의 핵심. 니켈은 도전체. 그쵸? 자,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제가 목이 안 좋은데도 이렇게 영상을 찍는 이유는 인적 분할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이 있어요. 가격을 제가 다 일러 들었습니다, 영상에서. 근데 지금에 와서 손실로 바뀌었는데 어떻게 해요? 자,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리바운딩 거래 가격을 정해놨으니까 이 변동성 거래를 통해서 일단 수익 구간을 만들고 나서 제 자료에 나와 있는 부분이 본인이 원하는 그림인지 판단을 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건 포스코 인터내셔널 업체가 얘를 보고 달리고 있습니다. 자, 금양이라는 업체를 보면서 리튬을 들어왔고요. 얘가 뭐다? 과거에 그 미생에 있는 장그래 아시죠? 걔가 있었던 게 대우 인터. 대우가 어떻게 됐죠? 망했죠. 그래도 대우 인터는 남아 있었죠. 사명을 포스코에서 가져가죠. 얘가 상사 기업이죠. 물건 떼오고 팔고 수출하는, 그쵸? 종합 무역 회사. STX와 똑같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얘가 여기에 레벨업을 줄 수 있었던 건 상사로 움직인 게 아니다. 뭘로 움직였냐? 포스코 그룹은 물론 얘네들도 인적 분할을 했죠. 근데 중요한 건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대우 인터내셔널이었고 종합 상사 업체였고 리비안이라고 하는 테슬라의 아주 일부분만 담당하고 있는 신생 2차 전지 업체에 실제로 2차 전지 소재를 납품한 적이 있었다. 그것도 생산이 아닌 뭐다? 수출을. 이해되시죠? 근데 주가를 여기까지 끌어올리고 이게 규모가 작나요? 거의 10조가 넘죠. 요런 부분들을 했는데 우리는 지금 4천억밖에 안 돼. 그러면 얘를 보면서 달리기 위해서는 리튬과 전기차와 니켈이라는 함수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뭘 씌워야 된다? 그쵸? 인적 분할까지 한번 넣어주게 되면 어떠한 부분의 함수가 풀리지 않겠냐? 그쵸? 근데 중요한 부분은 제가 정리한 자료에는 변동성 구간이 엄청나게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손실권에 있는 종목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이런 모든 조정을 한 번에 반영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세요? 아니면 반대로 말씀드리면 컴퓨터가요. 지금 이 인터넷이 상당 부분 환경이 안 좋아요. 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전부 다 몸으로 막고 싶으세요? 아니면 반대로 얘기하면 시장이 움직임에 대해서 충분히 순응을 하면서 자, 이거 뭐 인터넷이 안 좋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제외하면서 가도록 할게요. 환경을 제어하면서 가기를 원하세요. 자, 일단 지금 인터넷이 상당 부분 끊겨 있어서 대체를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부분은 뭐예요? STX가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표방으로 해서 금양이라는 종목을 표본으로 해서 이렇게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죠. 중요한 부분은 앞으로 변동성 플레이만 나올 거예요. 정지되는 날이 있잖아요. 9월 16일 신주 매정일 전까지는 중요한 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으세요? 그 스토리에 대한 부분, 과거에 동종에 있었던 인적 분할 시나리오에 있었던 기업들의 주가 다 비교해 보시고요. 만일에 본인이 시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수익률에 대한 부분에 만족스러운 결과다라는 평단가에 와 있다고 한다면 수긍을 하셔도 되고, 아니다, 내가 목적으로 한 가격은 이게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드시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죠? 주식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아시죠? 자,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을 수익을 내기 위해서 주식을 하시나요? 아니면 어떠한 종목과 살아가기 위해서 주식을 하시나요? 후자인 분들은 참여 안 하셔도 되고요. 만일에 전자인 분들은 반드시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6227-8706으로 이 자료를 받아가시고요. 충분히 변동성 거래 하십시오. 변동성이 큽니다. 하루에 20% 그리고 25%의 변동성이 수두룩합니다. 다음 달까지. 그리고 향후에 만일에 이 인적 분할하고 새로운
주식이 들어왔는데 어떤 그림이 보일지 전에 사례들이 있잖아요. 비교해 보시고 납득할 만한 부분이 아니라 라고 한다면 반드시 본인이 판단을 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010-622-8706으로 STX라고 보내주시게 되면 시나리오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그동안 있었던 인적 분할에 대한 비교 설명을 제가 자료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대주주로 있죠. 51%의 지분을 보유한 자, 얘네들도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서 지금 약간의 여의도에서 소문이 좀 돌고 있어요. 그런 루머들까지도 전부 다 정리한 자료를 보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일에 이 종목만 거래를 하시진 않을 거라고요. 그쵸? 자, 그런 분들은 일단 제가 이거 소통은 아니고 제가 이렇게 운영하는 데인데요. 다 펀드 매니저. 목이 너무 안 좋네요. 자, 펀드 매니저 출신들 후배들을 대상으로 해서 목이 너무 안 좋아요. 여러분들 이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파이팅이라고 댓글 남겨주시게 되면 저 힘이 많이 됩니다. 이게 코로나 앓고 나서 거의 근 한 달 동안 계속 기침. 예. 그리고 제가 탐방도 원래 연구원들을 통해서 보냈는데 저도 이제 다양하게 지금 여러 기업들을 탐방을 하고 최근에 뭐 초전도체부터 시작해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다루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학회나 이런 걸 참석할 수밖에 없어요. 여의도 모임도 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 이게 몸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아요. 다만 오늘 급락이 나와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상당 부분 너무 많더라고요. 그렇다 보니 제가 이거를 최근에 정리해 놓은 자료 플러스 내부적인 부분까지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가가 빠진 상태에서는요 걱정을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이미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는 대응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자, 여기 텔레그램 방에서 제가 이제 앞으로도 STX에 대해서 실시간의 어떤 변동폭에 대해서 이 자료 외에 장중에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사실들이 나왔을 때는 공유를 할 거고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엔 초전도체 그리고 맥신 이 관련주들 흐름이 좀 있었죠. 오늘까지 뭐 테라사이언스도 이렇게 단기로 끌어내자 이겁니다. 저 실시간으로 수익 나신 분이 이렇게 보내주시는 거고 1,000만원부터 20억 넘게 하시는 분들 이분 대단하십니다. 지금 제가 한 5개월 됐는데 한 18억 정도 수익을 내셨더라고요. 아직까지는 뭐 제가 봤을 때는 잘하시고 있긴 해요. 자, 한성기업 오늘 일본 원산지 수입 전면 중단 이런 이슈가 나왔고 폴라리스 오피스 오늘 이 부분이 좀 나왔죠. 뭐 네이버에서 이런 어떤 이슈가 나왔다는 거 나왔죠. 한글과 컴퓨터에서 만든 AI 네이버 하이클로버 네이버란 종목도 8%까지 급등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대형주가 움직일 때 우리는 이와 연관성이 가장 뚜렷한 자, 그러면 나는 테마주는 안 해요 이런 말씀 하시는데 테마주라는 게 존재하는 게 아니고 시장에서는 색깔이란 게 존재할 뿐입니다. 그게 뭐냐? 유동성 장세에서는 소위 말하는 뭐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시가총액이 큰 걸 끌어버리는 시장이 있고요. 반대로 시장이 유동성이 확보가 안 된 시장에선 개별주를 가지고 거래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돼요. 나는 바이오가 좋다고 해서 바이오를 샀더니 나는 꽝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이오는 엄청나게 많은 업종이 있죠. 항암제만 하더라도 면역항암제, 표적항암제, 일반항암제. 그렇죠? 이렇게 나누잖아요. 의료기기만 해도 얼마나 많아요. 의료용 로봇. 그쵸? 뭐 임플란트도 의료로 볼 수 있고 피부 미용, 관절 다 있죠. 탈모, 비만. 여기서 어디가 시장에서 원하는 섹터인지 보고 미리 이 종목들이 서치가 돼 있어야 급등락 나올 때 이 부분에서는 살 수 있다. 왜? 초기에 선점하기 위해서는 시장을 종목을 모든 걸 읽어야 되는데 보통 대세는 여기서 나오는 경우가 많다 이거지.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런 말 하잖아요. 초입의 주식을 샀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죠? 어느 대세 상승 구간이었던 그 부분 이 부분에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럴까? 경험이 있을걸요? 나는 진짜 싸게 샀었는데요. 조금 올라서 팔아버렸더니 이만큼 갔어요. 왜 그럴까? 정말로 사야 되는 구간에서는 진입을 못했다는 거지. 왜?
그냥 종목만 봤기 때문에.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업종을 보고 시장을 보고 종목을 보게 되면 이런 부분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저도 20년 동안 펀드 매니저 하면서 항상 시장을 보고 업종을 보려고 노력을 했던 이유 뭐냐면, 이렇게 된다고 하면 한 번에 주식을 이렇게 사지는 않습니다. 자, 지금 시장의 시가총액이 가장 큰 업종이 뭡니까?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이렇게 있죠. 초전도체는 시총이 작습니다. 10조도 안 됩니다. 맥신 역시나. 자, 그러면 이런 테마군들의 비중을 지금 사야 되는 업종에는 60%, 아닌 거엔 20%, 10%, 나머지 현금. 그러면 지금 여기서 충분히 놀 수 있어야 돼요. 시장의 의견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죠? 2차 전지가 주도 업종인가요? 아니죠. 최근 2, 3주 동안의 주조 업종은 딱 하나죠. 반도체죠. 그 중에서 뭐다? 엔비디아. 그게 바로 한미 반도체. 쭉쭉 놀다가 다시 또 이런 부분들의 시장의 의견들이 생겼을 때는 비중을 확대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들 어떠세요? 빠지면 사죠. 근데 빠졌을 때 사죠. SX를 한번 가정해 볼게요. 추가 매수해서 더 빠지면 이걸 뭐라고 합니까? 손실 확대. 가격을 낮추는 게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리바운딩이 나올 수 있는 구간대 샀을 때 그걸 물타기라고 하는 거고요. 반대로 내가 여기 사서 여기까지 갔을 때 수익이 났네? 그러나 이게 이런 그림이 나오는구나 라고 했을 때 여기서 산 건 잊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개인 투자자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뭐다? 내가 여기서 산 게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더 사냐? 아니에요. 여기서 산 건 새로운 매매가 되는 겁니다. 그때 비중을 태울 수 있는 걸 불타기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은 불타기를 어떻게 한다? 무조건 오르면 여기서 사버린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물타기는 언제 한다? 이렇게 가는데 여기서 사버리는 거예요. 여기 빠졌다고. 아니다. 손실 확대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실패를 해왔었고 시장과 호흡하지 않았던 이유를 아시겠죠?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는 최소한 시장과 색깔을 같이 하자. 제가 20년 동안 펀드 매니저 하면서 코로나 때 가장 큰 수익을 얻었어요. 왜 그럴까요? 남들이 싸다 저평가다 얼마짜리고 실적이 이렇게 될 거고, 아니, 경험하지 못한 경제 이벤트나 질병은 항상 펀더멘털을 무시해버린다. 왜 그럴까? 아무리 장사가 잘 되는 맛집도 코로나라는 거를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쵸? 그러면 그때 당시에 7개월 동안의 코로나에서 시장에서 원하는 건 뭐였죠? 치료와 백신이었죠. 이게 테마인가요?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산업이었나요? 산업이었죠. 그때 당시에 그쪽에서 충분히 놀 수도 있는 게 바로 선수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중에 또 이런 분들도 있어요. 아, 저는요 코로나 때 많이 빠질 때 사서 삼성전자 얼마에 샀고요. 뭐 예를 들면 현대차 뭐 대주주가 산다고 해서 8만 5천 원에 사서 20만 원에 팔았어요. 지금은요. 그때 한 번만 수익을 냈을 뿐이지 이런 변동성, 양극화가 뚜렷한 시장에서는 돈을 벌었다 못 벌었다 못 벌었다. 큰 하락이 온 상태에서 반등이 나왔을 때는 누구나가 돈을 벌 수 있어요. 단 그 어느 일정 부분까지 넘어갔을 때 3000포인트, 2400포인트에서 위치되어 있을 때는 무슨 뜻일까요? 어느 업종은 올리고 어느 업종은 빠져야만 지수가 유지되죠. 모든 업종을 여기서 레벨업을 줘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죠? 3400, 3500포인트를 가야 되죠. 이게 바로 시장의 의견이고 논리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그때 당시에 돈 버신 분들이 손실로 바뀌었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그리고 사실 주식 타짜로 이렇게 자사운용사 있다가 나온 다음에 100만 명 유튜브라고 잠시 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건강이 너무 안 좋아져서 쉬고 있다가 이렇게 다시 하게 됐는데, 여러분들이 저한테 다 아시는 분들이 주식 타짜님 아니세요 라고 해요. 자, 맞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뭐 후원 이런 부분들 말씀하시는데 그건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연구소는 일단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와 시장의 이런 의견들,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확립을 해서 절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제시하는 역할을 하면서 지금은 충분히 향유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향후에 어떤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하게 되면 그때는 서로 간에 이제 호흡이 좀 더 생길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한번 쭉 보시죠. 자, 이렇게 해서 금리 동결 오늘 3.5% 하는 나인테크 백신 2차 전지 맥신이죠. 맥신은 왜 생겼죠? 초전도체와 흡사하죠. 밀도, 그렇죠? 저항값 줄이고 2011년도에 개발됐고 그리고 어떻게 됐다? 지금은 네, 맞습니다. 대량 생산 이슈. 즉 어떠한 테마는 그냥 나오는 거 없습니다. 네. 항상 어떠한 사실이 나왔을 때 똑같은 사실을 이거예요. 결혼할 나이가 됐는데 옆에 있는 영희가 제가 대기업에 들어갔다더라, 취직했다더라. 그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떠한 사실들이 발생됐을 때 합리적인 근거로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인가가 중요한 겁니다. 코로나도 마찬가지죠. 코로나 때 바이오. 이게 그거고요. 엔비디아 때 반도체. 그쵸? 똑같은 겁니다. 그 흐름과 그 결을 같이 하려고 해야만 반드시 최소한의 리스크를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자, 보시게 되면 2차 전지, 제외, 초전도체와 그러면 양자 컴퓨터, 맥심, 테마가 시속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쭉쭉쭉 올려드리잖아요. 할 때는 어떻게 한다? 축제는 즐기라. 왜? 그게 시장의 의견이고, 그쵸? 시장의 의견을 무시하지 말아라. 그쵸? 다만 급등주는 급등주답게 SX처럼 인적 분할주는 인적 분할 과거 사례를 적어도 몇십 건을 놓아보고 실적과 모든 시장의 의견들을 반영을 해서 리바운딩 거래를 통해서 최소한 내가 수익권까지는 끌고 가겠다라고 했을 때 그 합리적인 가격인가? 그렇죠? 그걸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 보세요. 수익 할 때는 개별주 대형주 할 것 없습니다. 자, 이렇게 휴비스 맥신이라는 테마를 가지고도 거래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자, 실제로 뭐 손실 난 것도 보여드리죠. 수익 나서 보내주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저한테 문자를 주시게 되면 뭐 셀트리온도 이렇게 단발성을 해야 되고, 최근에 위고비 비만약 쭉쭉 올려드리죠. 천천히 올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이 조금 느리게 이렇게 보시게 되면 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초전도체가 참 이분은 정말 잘하시긴 하네. 자, 100만 원부터 뭐 20억 넘게 하시는 분이 있지만 여러분들 뭐 저한테는 그런 게 의미 없습니다. 자, 이런 겁니다. 금알령 이슈가 되게 되면 롯데관광개발, 중국인들이 제주로 오게 되면 제주가 핫해지죠. 카지노 면세점. 당연히 제주에 카지노 있는 거 뭐예요? 롯데관광개발이죠. 제일 큰 카지노 보유하고 있죠. 그걸 사야지. 근데 한국 화장품까지는 괜찮은데 뭘 사버린다? 코스메카 코리아라고 하는 미국 관련된 주식을 사버린다. 주식이 빠지죠. 종목만 보지 말라는 겁니다. 아시죠? 지금 인터넷이 지금 마비가 돼 있어서 제가 영상을 찍을 때 이렇게 한글 파일로 하고 있는데요. 자, 일단 정리하면 시장의 판을 알고 업종을 알고 STX가 말을 하고 있는 니켈과 리튬만 보지 마시라. 인도네시아 광물에 대한 부분이 분명 작용을 하겠지만 어느 함수에 대해서 그들이 힌트를 얻고 금양과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는 함수와 플러스 알파적인 인적 분할을 동원을 시켰느냐. 그쵸? 왜 51%의 대주주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인적 분할 전에 나는 어떻게 변동성 거래를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봐야죠. 손실이 큰 상태에서 인적 분할에 가지고 와서 거래 정지돼서 하나 오르고 하나 빠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폭에 대한 부분도 반드시 알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본인이 수익률을 어느 정도 향유를 원하는지, 손실권은 어느 정도까지 감안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기간을 10년을 보는지 1년을 보는지 내 라이프 스타일은 그리고 타임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까지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죠?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6227-8706으로 STX, 그렇죠? 그리고 텔레 이렇게 보내주시게 되면 자료와 그동안에 있었던 기업들의 인적 분할 사례, 그리고 현재 STX 적자죠. 이런 부분들, 그리고 대주주 최근에 여의도에 다니면서 상당 부분 세일즈를 많이 했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각 기타 펀드 매니저들은 이 종목으로 해서 60% 50% 가까운 수익을 얻고요.
자, 이제 스토리를 아시고 그들 머리 위에서 놀 준비가 되셨습니까? 자, 많은 연락 기다려 볼게요. 시장을 알고, 그쵸? 업종을 알고, 그리고 종목을 알자. 자, 많은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그동안 주식타짜였습니다. 감사합니다.